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성인에게 있어서 키드니 시스트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구글에 키드니 시스트를 이미지를 검색을 하면 정말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콜텍스에 있는 뭐 심플이나 컴플렉스 시스트, 또 ARPKD, 전반적으로 시스트와 관련 ADPKD가 있겠고, 또 메듈라에 이제 국한된 시스트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드니 시스트가 발견이 되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유전적인 건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발달을 하는 건지, 그리고 단순한 심플 시스트인지 컴플렉스 시스트인지 확인을 하고, 또 한쪽에만 있는지 또 양쪽으로 모두 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하고 이제 시스트에 대해서 어떤 건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거 임상신장학에 있는 표인데 크게 유전적이고 비유전으로 나눌 수 있고, 이제 비유전 중에서는 후천적으로 가장 흔한 게 심플 레날 시스트입니다. 그리고 CKD 연관해서 에콰이어드 시스틱 키드니 디지즈가 있겠고, 또 저칼륨혈증 관련한 레날 시스트도 있겠습니다. 이제 발달 이상으로는 메듈라에 이제 여러 시스트들이 확인이 되는 메듈라 스폰지 키드니, 그 외에 멀티시스틱 스플라틱 키드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것을 보시면 가장 흔한 게 어터저미널 도미넌트한 PKD, ADPKD가 있고, 흔하진 않지만 유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튜베러 스클레로시스나 보니펠 린다우 디지즈가 있겠습니다. 또 염색체, 보통 염색체 열성으로는 흔하진 않는데 ARPKD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질환들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흔한 거 위주로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심플 레날 시스트입니다. 건강검진을 포함해서 우연히 초음파를 했을 때 가장 이제 잘 확인이 되는 시스트이고, 실제로 2020년도 국내에서 11만 명 건강검진을 했더니 CT나 초음파에서 보스니악 1, 2를 포함한 심플 시스트가 한 7% 정도 확인이 되었고,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고 10대까지는 흔하지 않는데 80대 이상에서는 28% 가까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플 시스트를 보시면 특징적으로 이제 티피컬하게는 이제 콜텍스에 이제 국한돼서 생긴 경우가 많고, 또 이런 경계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에 모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적으로는 한쪽에, 그리고 개수가 적은 경우가 많고, 만약에 양쪽으로 모두 생기고 멀티플하게 생긴다면 이게 유전적인 시스틱 키드니 디지즈는 아닌지 꼭 감별을 해야 됩니다. 티피컬하게는 보통은 시스트 자체만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만약에 증상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심플 시스트 크기가 커서 럽처가 되면 헤마추리아나 팬이 있겠고, 또 인펙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커서 이렇게 레날 파렌카임의 컴프레션을 일으키면 하이퍼텐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고, 또 레날 펠빅 옵스트럭션이 드물지만 생길 수는 있습니다. 진단을 보시면 보통은 초음파로 제일 먼저 확인이 되고, 이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다른 추가적인 검사 없이 이제 심플 레날 시스트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메스가 둥글고, 그리고 경계가 아주 명확하고, 안쪽으로 에코가 없고, 또 그 메스 바깥쪽으로 스트롱한 포스테리어 에코가 있으면 이제 특징적인 레나시스트로 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초음파로 했을 때 시스트 모양이 조금 애매하다거나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다거나 셉테가 있거나 또 멀티플한 시스트들이 클러스터 되어 있으면 말리그런시나 또는 다른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CT를 촬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개정된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보시면 이게 클래스 1부터 2, 2F, 3, 4로 나누고 있고, 클래스가 올라갈수록 이제 말리그런시 포텐시가 높아지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심플하게 그 낭벽의 경계가 명확하고 다른 이상은 없고, 2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을 수는 있고, 또 낭벽의 두께가 아주 얇을 때는 1, 2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2까지만 해도 말리그런시 포텐시는 5% 미만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고, 2F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격벽이 이런 낭벽이 약간 두꺼운 경우는 2F로 진단을 하고, 3부터는 이렇게 증강되는 이제 낭벽이 4mm 이상으로 두껍고
있고, 그렇게 되면 3나 4는 말리그런스 포텐시가 50%에서 9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CT에서 보이는 이제 그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른 거고, A는 단순한 심플 시스트고 클래스 1입니다. 이제 클래스 2, B는 클래스 2인데 얇은 이제 격벽은 보이지만 두껍지는 않고 다른 이상은 없으므로 2로 진단을 합니다. C 같은 경우는 이제 칼시피케이션도 보이고 약간 조금 두꺼운 셉타가 확인이 돼서 2F로 줄 수 있고, D 같은 경우는 낭벽이 생각보다 이제 일레귤러하고 조금 두껍고 또 노듈러 칼시피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클래스 3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4 같은 경우는 안쪽에 뮤랄 인해스먼팅이 있기 때문에 클래스 4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초음파 그리고 CT를 통해서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확인을 하면 실질적으로 카테고리 1이랑 2는 그 말리그런스 포텐시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이상의 팔로업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애매하다거나 팔로업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 6에서 12개월 후에 초음파를 팔로업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2F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후에 꼭 팔로업을 하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크기가 바뀐다면 말리그런시를 고려를 해서 그 상위의 이미지를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 후에 2F가 큰 체인지가 없으면 이제 1년간 매년 팔로업을 하고 총 5년 동안 팔로업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3나 4 같은 경우는 이제 말리그런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MRI를 찍고 바이옵시를 고려를 하고 유롤로지에 컨설트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콰이어드 키드니 디지즈입니다. CKD 연관한 시스틱 키드니 디지즈고 주로 이제 유지 혈액 투석이나 유지 복막 투석을 하는 환자에게서 잘 생깁니다. 보통은 단순히 하나, 하나는 한쪽에 있기보다는 바이라테랄하고 멀티플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기가 0.5cm 미만으로 작은 경우가 많은데 크면 2에서 3cm 가량 이제 커지기도 합니다. 사실 ACKD 같은 경우는 ADPKD와 구별하는 게 쉽지는 않고 이제 문헌이나 책에서는 ACKD는 키드니 사이즈가 작거나 이제 노멀한 경우가 많고 ADPKD 같은 경우는 키드니 사이즈가 큰 경우가 많다. 이거를 초점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ACKD는 만성 코박병 환자 7%, 또 유지 투석 환자 22% 정도에서 동반이 되고 투석 기간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는 35%인데 8년 이상에서는 거의 90% 가까이 이제 ACKD가 생깁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ACKD 전형적인 초음파 모양이고 키드니 사이즈가 작은데 이제 증가된 에코를 보이는 시스트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키드니 사이즈가 작은데 여러 개의 크기가 각각 다른 이제 시스트들이 보여서 ACKD로 진단을 할 수 있었던 거고, MRI에서도 키드니 사이즈가 작은데 이제 여러 모양의 크기가 다른 시스트들이 보입니다. 이 밑에 2개 그림은 이제 같은 사람인데 이제 투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환자를 보면 이제 키드니 시스트가 이제 작은 2개 정도인 걸 볼 수 있는데 5년 뒤에 팔로우를 했더니 이제 키드니 크기가 작아지고 좀 더 다양한 시스트들이 이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0% 정도는 증상이 없고 어떤 리뷰에서는 14% 정도는 증상이 있는데 주로 해마출혈가 가장 잘 생길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ACKD가 사실 팔로우업을 하고 중요한 이유는 이제 RCC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투석을 하고 8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새로 RCC가 발견되는 퍼센트가 4에서 7% 가까이 되고, 이게 투석 기간이 길어지고 또 남자 그리고 크기가 사이즈가 클수록 이제 RCC의 리스크 팩터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ACKD를 그리고 RCC에 대한 스크리닝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는데 이제 보통 투석을 시작한 지 3에서 5년 정도가 되면 ACKD 스크리닝을 위해서 매년 초음파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만약 초음파에서 이렇게 ACKD가 확인이 되면 RCC 스크리닝을 위해서 바로 CT나 MR을 촬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가 시스트 크기가 3cm 이상이 확인이 되면 매년 CT나 MR을 촬영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 시스트 크기가 3cm보다 작으면 3년에 한 번씩 꼭 촬영을 해서 시스트가 더 커진 건 없는지, 또 RCC가 생기진 않았는지 꼭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메듈러리 스폰지 키든입니다. 옛날에는 에랄도치 카츠리치 디지즈라고 불렸다고 하고, 발달 이상 디스오더고, 특징적으로 이렇게 레날 피라미드의 페리칼시 리전에 터미널 콜렉팅 덕트의 말포메이션으로 인해서 이렇게 메듈라 부위가 다양한 그 수많은 시스트로 이제 변형되는 질환입니다. 주로 인트라피너스 파일로그래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RBP라는 환자의 0.5에서 1% 정도에서 발견이 되고, 레날스톤과 관련이 있어서 리커런트한 레날스톤 환자에서 많게는 20%까지 메듈러리 스폰지 키드니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메듈러리 스폰지 키드니 자체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또 헤미 하이퍼트로피나 홀슈 키드니나 말판이나 PKD와 연관돼서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증상이 없는데 키드니 스톤이나 네프로칼시노시스가 이제 생길 수 있고, UTI나 스톤은 없는데 플랭크 페인이 있다고 하면 CT나 초음파를 촬영하면 이렇게 MSK가 생기는 경우,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징을 보시면 이제 RVP로 이제 조영제를 쏘게 되면 레날 칼릭스 부위에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영제로 채워지면서 페인트브러시 라이크 어피어런스가 특징적으로 보인다고 하고, CT에서는 주로 메듈러리의 네프로칼시노시스가 잘 이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메듈러리 스폰지 키드니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신장 기능은 정상인 경우가 많고 신부전 진행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발견이 되면 주기적으로 팔로우업만 하면 되겠고, 또 키드니 스톤과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심결석에 대해서 이제 팔로우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전형적인 이제 ADPKD입니다. ADPKD는 바이라테럴하게 이제 멀티플한 시스트가 있고, 유전성인 키드니 디지즈 중에서는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1000명에서 4000명당 1명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보시면 이제 전형적인 사진을 들고 왔는데 이제 키드니 크기가 커져 있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시스트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전 세계 말기 신부전 환자의 3에서 10%, 그리고 국내 투석 환자 2% 정도 있고, 키드니 이외에 간이나 췌장이나 정낭 지주막에도 낭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조멀 도미넌트한 유전 방식이고, 10%에서는 가족력 없이 드노버 뮤테이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단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족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ADPKD에 가족력이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 40세 미만에서는 그 키드니 양쪽에 시스트가 3개 이상이면 PKD를 양성 예측도 100%로 진단할 수가 있고, 40에 60세에서는 각 키드니에 시스트가 2개 이상일 때,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각 키드니에 시스트가 4개 이상이면 가족력이 있다면 ADPKD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없을 때 이제 PKD 진단이 사실은 어렵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이미지 베이스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는데, 이제 주로 보시면 각각 키드니에 5mm 이상의 시스트가 10개 이상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PKD의 특징인 키드니뿐만 아니라 리버에도 시스트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이런 다른 시스틱 디스오더의 오비어스한 피처가 없는 것도 꼭 확인을 하면 PKD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할 때는 이제 유전자 검사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ADPKD는 혈압이나 다른 이런 유리너리 심틈이 이제 생길 수 있고, 신장 외에는 간낭에 많게는 85%까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동력류나 심장 판막 질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레날 시스트가 확인이 돼서 ADPKD로 진단이 된다면, 티피컬한 ADPKD라면 CT나 MR을 촬영해서 토탈 키드니 볼륨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메요 클래스 1C, 1D, 1E로 확인이 되면 레피드 프로그레서로 생각을 해서 GFR이나 나이에 따라서 톨밥탄을 사용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마요 클래스 1A나 1B나 또는 이제 톨밥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제너럴하게 혈압을 컨트롤을 하고 저염식을 하고 유린 오스몰 280ml 오스몰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하이드레이션을 시행을 하고, 이제
그 체중 감량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매니지먼트 하게 됩니다. 마지막이고 이제 튜베러스클레로시스입니다. 튜베러스클레로시스는 흔한 질병은 아닌데 이제 한 번씩 볼 수는 있고 여러 organ 시스템의 그 뉴로쿠테니어스 디스올더를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비나인 하마토마를 여러 장기에 침범을 시키는데 가장 흔하게 브레인의 90% 정도, 그리고 키드니에도 70에서 90% 정도가 있고 그 외에 눈이나 하트, 스킨 이런 데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유병률은 10만 명당 9명이고 튜베로스클레로시스는 TSC 원진이나 투진의 뮤테이션이 있을 때 발병을 합니다. 특징적으로 TSC2 뮤테이션이 생기게 되면 이게 TSC2 진이 PKD1 진이랑 테일 투 테일로 인접하기 때문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튜베로스클레로시스의 레날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은 가장 흔한 게 이제 안조마요라이포마입니다. 80% 가까이 나타나고 또 레나시스틱 디지즈도 50% 정도에서 있고 그 외에 RCC나 인터스티셜 디지즈나 FSGS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CT나 초음파를 촬영을 해서 하나의 안지오마이오라이포마가 확인이 되면 튜베로스클로시스와 상관없이 발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팔로우업을 하면 되겠고 만약에 양측성 그리고 다발로 생긴다면 꼭 TSC 가능성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여러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조마요라이포마 말고도 레나시스트도 잘 생길 수 있고 싱크로도 생길 수 있고 멀티플로도 생길 수 있고 또 TSC2, PKD1 컨티규어스 진 신드롬이면 이제 PKD 양상으로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CT를 보시면 전형적인 안조마요라이포마인데 이제 로우 어테뉴에이션을 보이는 이러한 시스트들을 안조마요라이포마를 볼 수 있습니다. 옆에 CT는 이제 한 사람의 CT인데 그 시간이 가면서 팔로우반 CT입니다. 9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안지오마요라이포마를 확인했을 때 CT고 점차 커지면서 22년 후에는 이렇게 큰 안지오마요라이포마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튜베로스클레로시스고 레날에 인볼먼트를 했으면 신기능이나 소변 검사를 매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혈압 측정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튜베로스클레로시스의 주요 사망 원인은 이제 신장 합병증, 신장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지오마요라이포마 헤모리지가 생기진 않았는지 그래서 크기가 3cm 이상으로 커지면 증상이 없더라도 엠토르 이니비터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ESRD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수정 선생님, 이렇게 키드니에서 생길 수 있는 시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해 주실 내용 있으신지요? 예, 교수님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외래에 환자분이 다니고는 있는데, 저한테 진단받은 거는 아니고, 그분은 안지오마이오 라이포마 럽처 때문에 유로에서 2번 정도 수술을 하고 나서 신기능이 좀 나빠져가지고, 이제 저한테 외래로 오셨고, 저한테 오셨을 때는 계속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제가 그 환자를 보는 중에 뭐, 럽처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음, 음,
어,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교수님. 네. 음,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오늘 저희 신장내과 분과 초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정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고,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 2022년도 신장내과 2학기 신장내과 분과 초독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도 분과 초독 방학이 시작이 되고요. 1월 말에서 2월 초에 다시 신장내과 분과 초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